해당 경매는 25년 7월 30일에 있었던 2023 타경 546456 물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당 물건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총 2개 동 중에 2동에 해당되고 501호입니다. 감정가가 약 1.1억에 해당되고 경매 당시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약 34% 하락한 약 3,80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약 38%인 약 4,1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인 웅빈 아파트는 네이버에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한 번 약 7,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으로 다시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건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안동 웅빈 아파트를 검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KB부동산, 부동산114 등 다양한 곳을 검색을 해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약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낙찰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아파트는 도대체 어떻게 낙찰가가 나왔을까요? 임장을 통해서 인근 부동산을 돌고 돌아야 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동산은 어떻게 낙찰가를 정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아파트는 총 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최고층은 2동은 6층, 1동은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1동은 층마다 조금 다른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2동은 동일한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물건과 동일한 동과 라인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해당 아파트의 1동은 2022년 이후로 거래가 전무합니다. 해당 매물과 같은 2동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보여지는데 이것도 24년까지가 마지막으로 25년 6월 말까지 거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정보를 살펴보면 주변의 매각 정보는 이와 같은데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번 낙찰이 되었던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약 7,200만 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미납이 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주변 매각가를 살펴보면 약 58%의 매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는 2023으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 2024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 물건의 매각률은 제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2km 안에 있는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 매각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23으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에 해당하는 매각률을 살펴보면 약 65% 정도로 매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2km 안에 있는 면적도 유사하고 감정가도 유사한 매물을 검색해서 그 매각률을 살펴보면 약 75% 정도의 매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표에서처럼 거래 실거래가가 2년 만에 약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매매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활용한 낙찰가를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거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는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주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해당 아파트로 투자, 즉 전세나 월세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장 최근 전세는 약 8,2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최근에 거래가 없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최근 전세와 월세를 확인해보면 해당 아파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전세와 어느 정도 월세를 하면 유리하게 거래를 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도 전세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전세로 확인이 되는 것이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가장 적은 월세 금액을 받는 것이 20만 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는 앞서 보신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낮은 전세와 낮은 월세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전세는 5천 정도의 월세는 최대 20만 원으로 정하시는 것이 빠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도 알고 계시면 역시 도움이 됩니다. 입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다양한 부동산 지표들도 도움이 됩니다. 인구의 변동, 매매 지수, 매매 현황, 면적별 매매 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알고 있으면 입찰의 목적과 입찰 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당 화면은 제가 설정해 놓은 계산 화면입니다. 총 3개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적당한 낙찰가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기준 가격을 찾고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기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25년에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들을 모조리 검색을 합니다. 거리는 유의미한 거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씩 늘려가면서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의 매각 정보를 대입을 한 다음에 아파트에 맞는 개수를 삽입해서 낙찰가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약 4,1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의 계산 중에서 가장 아래의 값으로 입찰을 했다면 현 낙찰가보다 약 1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찰가를 정하기 어려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을 찾은 다음에 그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낙찰가를 유추하시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는 가장 낙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